인간 아카이브하고는 여러분이 이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기록 자원의 공유, 그다음에 공동활용, 이용 촉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현재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아카이브는 아니지만 공공정보 영역에서 이런 자원 통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앞으로 민간 영역에서의 기록 자원 공유에도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 앞서 말씀드린 그 문화정보 통합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홍선희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문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록연구사로 일하시면서 맨날 아마 문제를 많이 보셨으려고 생각했는데 메타데이터를 하고 계신 조윤희 기록연구사께서 토론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소개받은 한국문화정보센터의 홍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책자에 있는 내용은 좀 장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발표 자료하고 토론 내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앞에 내용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일단 저희 센터,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좀 알고 발표를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한국문화정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요. 문화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문화정보화라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여러 분야 공공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합 관리를 하고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각 기관의 정보와 기술 지원을 하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정부 3.0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정부 3.0 때문에 사실 요즘 2011년부터 이미 이 공공문화정보 통합 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 업무에 대한 롤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민간 아카이브 공유의 이용 촉진을 위한 오늘 그런 토론들이 앞서 발표가 되고 토론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 민간 쪽은 아니고 공공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서 이게 대국민에게 서비스 되는 그 과정까지 통합 관리 시스템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설명에 앞서서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부 3.0 환경에서 알아보고 실제 지금 그런 공공 데이터들이 개방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들을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사실 저희도 지금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토론 자료를 통해서 의견을 또 주시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실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신뢰라는 말이 결국은 지금 현재 신뢰가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정부 3.0에서 국민의 신뢰라는 부분이 이슈가 됐는지 그 부분은 정부 2.0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1년도 11월 28일 날 아이폰이 처음 출시가 됐고요. 그로부터 2주 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학생이 서울버스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을 통해서 사실 저희도 지금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 쓰고 있지만 아이폰이나 이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신세계를 접하게 해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2주 만에 중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버스 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제 그 경기도 쪽에서 무단으로 개인이 정보를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시키게 되는데 오히려 이용자들은 이제 이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항의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그 사건으로 더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하나의 사례로 이 이제 버스 앱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보 공유 시스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을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활용해야 될 것인가,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 2018년도부터는 원문 데이터까지 다 개방을 해야 된다는 법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보를 어디까지 개방을 해야 되느냐, 개인정보까지 개방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두 가지에 대한 시사점을 안고 지금 현재 정부 3.0의 현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자료긴 한데 아마 지금은 13년도 말이니까 이 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를 아마 기록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정보화 시대에서 정말 우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치는 점점 높아지는데 국민들의 만족도는 사실상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 1.0, 정부 2.0, 3.0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좀 더 맞춰진 국가보다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요 장표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예전에도 사실상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 3.0에서 말하는 맞춤형 제공 서비스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용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는데 사실상 그게 이용자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부 3.0에서는 정보들을 다 개방을 함으로써 그 이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본인이 개발하기도 하고 또 그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 찾아나갈 수 있는 좀 정부 2.0과 정부 3.0은 뭔가 이용자들이 수동적이었다면 3.0에 넘어가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국가보다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위해서 정부 3.0 정책이 약 10가지로 추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런 과제들, 정보와 또 관련된 기관들은 특히나 이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말 유사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약 4가지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 3.0 과제들이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성실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공공정보의 개방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1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통합관리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각 기관들에서는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했고, 근데 지금 이제 정보들 다 개방하라라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지금 8개의 분야가 있고요. 이 8개의 분야에는 80개가 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0개가 넘는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는 약 26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260개가 넘는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공공문화 정보들은 약 8만 7천 건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문화부에서 그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나 많고 사이트가 260개나 넘는다라는 걸 아마 오늘 처음 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물론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내용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말 작은 정보들까지 다 세세하게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1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공공문화정보 트럭까지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각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그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을 해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들을 각 사이트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서 이 데이터들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 지금 하나 빠졌는데 어떠한 이제 그 유통 채널이 있겠죠. 뭐 네이버 같은 민간 채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문체부에는 문화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문화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그 일반 이용자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마련을 하고 또한 그런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이용자들은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처음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각 연도별로 진행됐던 상황들인데요. 지금 문체부에 약 80개 기관이 있다면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 70개 정도 기관들의 정보를 그 시스템에 연계를 하고요. 그 연계를 통해서 약 520만 건 정도의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된 정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포털의 이제 대국민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는 기존에 연계됐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정보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오픈 API를 추가 개발을 해서 소스를 개방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요거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그림의 좀 보완된 설명인데요. 이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XML 기반의 RDF 형태로 저희가 메타데이터를 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기관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어떠한 그 통합적 그 대국민 채널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겠지만 그 기관에서는 또 기관에서는 이 RDF 변환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을 거고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예전에 저희가 뭐 이렇게 통합된 사이트들이 있어요. 뭔가 기존에는 그 포털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수집할 때는 보통 이제 메타를 엑셀 형태로 받아서 그 데이터들을 포털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사이트들이 매년 리뉴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는 각 기관에 또 업데이트된 자료를 또 받아서 이제 그 연말이 되면 다시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뒤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각 기관에 저희가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정보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스케줄을 저희가 짜놓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정보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넘어오게 되고 굳이 그 기관에서도 그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저희 기관 쪽에 보내주실 필요가 없이 그런 좀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년도부터 각 기관들의 이런 그 공공문화 정보에 대한 이런 운영 관리 지침을 같이 공유를 하고 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에 저희가 다 방문을 해서 그 데이터들에 대한 이제 그 테이블 정보를 받고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그래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메타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각 기관에서는 서버가 에러가 난다거나 사이트를 리뉴얼을 했다거나 그럴 때 이제 간단한 그 설정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그 피드 상황을 바로 거기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 포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기관별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연계해놓은 그 기관들이고, 지금 문체부 중심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범적으로 서울시하고 그 안행부 산하에, 그리고 교육부 산하에 기관들을 한 군데씩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물론 안행부에서도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공공 정보들을 거기서 검색을 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문화 포털 사이트에서는 문화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그 공공문화 정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장표에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제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서 저희가 그 문체부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확인해 본 결과 약 8만 7천 건의 정보들이 있는데, 실제 가려져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지금 저희 시스템에 연계된 건수는 약 6%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국립현대미술관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관들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년간 구축해놓은 정보들을 왜 너네들한테 줘야 되느냐, 이게 사실 그 담당자들 간의 그 마음이 열려야 이 정보도 개방이 되는데, 그걸 설득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에 지나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이 정부 3.0 정책으로 계속 기관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개방하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 과제로는 이런 그 사이트들이 많다 보면 민원이 많이 접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접근성이나 표준에 대한 준수율을 높이는 것도 각 기관에서도 논의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문화정보 서비스 통합 콜센터를 통해서 각 기관들의 이러한 그 정보화 기술들을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들에서 담당자들의 이런 협조나 기관 간의 이 네트워크나 그 협력 체계들이 사실 지금 좀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정보를 개방을 하기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지금 저희 그 포털을 통해서 약 70여 종의 오픈 API를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저희가 아까 그 발표 전에 그 공공놀이 리플렛을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사실 이 데이터들을 아까 제가 어디까지 그 기관들에서는 이 데이터를 어디까지 국민에게 개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공공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민간에서는 보통 CCL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 그 저희 문체부에서는 공공 저작물에 대해서 이 그 공공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각 그 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디까지 이용해야 될지에 대한 범위들을 4가지 유형별로 정해놓고, 그 데이터 그 공공 기관들의 정보들 옆에 이 마크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공공 저작물뿐만 아니라 지금 각 기관에서 데이터들을 개방해야 되는데 저작권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작권에 대해 사실 저희가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각 기관에서는 그 DB를 구축할 때 사실 이런 그 소유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 저작물들이 생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개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 걸려서 각 기관에서는 우리 저작권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라 개방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고 있어서 저희는 각 기관들의 그 처리되지 않은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지난 9월이었어요.
그 문체부에서 민속박물관하고 문화재청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뭔가 페이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일단 저희 문화 포털 안에 저희가 약 30만 건의 정보들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하나 걸려있는 내용은 아까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공통된 요소들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표준화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지금 저희 다른 부서에서는 이 각 박물관이나 제청이나 어쨌든 이제 이 박물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정보들을 통합할 수 있는 내부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표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각 기관별로 그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예를 들어 포털에서 관련 내가 찾고 싶은 정보를 검색을 했을 경우에 각 기관에서 저희들의 연계되어 있는 정보의 이제 일과 썸네일이나 표제와 설명 내용과 출처, 그리고 발행일 이런 거가 보이고요. 옆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유리, 출처 표시가 나오고 상업적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라는 표시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나는 이 정보를 그냥 출처만 표시할 수가 있구나라는 정보를 같이 이제 제공을 받고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세 번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용 촉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사실상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다 모아놓고 서비스를 할 때 이걸 민간에서 이용자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통합 관리를 하는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컨텐츠를 구축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DB 구축을 약 5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예로 저희도 국가 DB 사업을 통해서 전통 문양 디자인 소스를 DB로 계속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원형을 보존하는 구축 사업을 하다 보니 이제는 이제 요번 정권에서는 창조 경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민간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구축했었던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뭔가 재가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사업 방향은 기존 맨 왼쪽에 보이는 도깨비 문양이 지금까지 구축된 원형 DB예요. 근데 이런 DB들을 사용자들이 좀 더 다양한 소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재가공을 해서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DB가 이제 각 기관의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일 텐데 이제 처음에 저희는 이 사업 자체가 산업계의 활용을 촉진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리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내일 월요일, 화요일 코엑스에서 전통문양 관련된 전시회도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는 이런 보유하고 있는 이 DB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사실 알리는 게 중요하고 이용자들이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많은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실제 저희가 구축한 DB들이 일반인들이 활용하기까지의 과정들을 그렇게 해놓은 건데요. 앞으로는 저희 이제 내년도 사업부터는 사실 이런 기술 응용력이 열악한 벤처나 1인 창조기업,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에게 이런 디자인 기술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들이 많이 쌓이게 되다 보면 사용자들의 능력치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거에 그치고 있지만 거기에도 만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 정보들을 통해서 뭔가 좀 더 활용을 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분석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내가 정보를 융합시켜서 또 다른 내 정보를 다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하는 요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수요자 중심의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학계에서 말씀하시는 빅데이터 관점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뭔가 데이터들을 많이 늘어놓고 분석하기보다는 저희는 사용자들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한테 좀 제공을 하는 부분으로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각 기관에서 그 이용자들을 만족할 만한 사이트 운영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문화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가 사용자 입장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고민을 하고 그 다음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제 의견을 더 많이 넣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각 정부 3.0 때문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이제 문체부에서도 그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이런 정보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앱을 만들면 좋겠다. 혹은 우리는 이미 이런 상품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각 기관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서비스의 범위가 여기까지고 각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수렴을 해서 나중에 컨텐츠 구축을 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런 공공문화정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민간 아카이브도 물론 민간 아카이브라는 게 저는 사실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공공 정보들을 활용했을 때 이용자분들이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게 다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저희 문화정보와 관련된 자문회의가 며칠 전에 열렸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너무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데이터만 제공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민간에서 더 많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건 이용자들의 몫이지 정부에서 너무 많은 걸 만들어서 하게 되면 실제 민간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는 산업화에 순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서비스보다는 앞으로 이런 정보들을 뭔가 더 모아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쉽고 그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제가 그냥 주소 없이 저희 사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공공에서 좀 이런 서비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주시고 그런 토론회장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